부산 지역 코로나19 확진자가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열흘 만에 79명으로 늘었고 자가격리 인원도 2,000명을 넘었습니다. 코호트 격리된 아시아드 요양병원과 나눔과 행복병원은 각각 2명의 확진자 발생 이후 추가 확진자는 없습니다. 확진자 증가세가 계속되면서 사람이 모이는 전통시장들은 자체적으로 휴업을 결정했습니다. 또 종교계에서는 주말 예배나 법회를 중단하는 등 각계각층에서 위기 극복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전 국민에게 마스크와 손소독제를 배포하고 있는 기장군이 소화용 마스크를 추가 배부하기로 했습니다. 군은 유아와 어린이들을 위해 소화용 마스크 5만 장을 읍면사무소와 복지팀을 통해 각 가정에 나눠줄 계획입니다. 부산교육청이 개학 연기에 따른 학생들의 학습 결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학교에 가지 않더라도 주간 학습 계획에 따라 스스로 공부하는 초등 원터치 공부방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부산입니다. 부산의 코로나19 전파가 시작된 지 열흘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확진자 수의 오름폭이 줄어들고 있는 모습인데요. 차선영 기자가 코로나19 부산에서의 열흘간의 기록들을 정리해봤습니다. 지난 21일 0명이던 부산의 확진자 수는 열흘 만에 79명으로 늘었습니다. 22일 5명의 확진자가 나오기 시작해 3일 만에 확진자 수는 51명에 달했습니다. 이후 확진자 수는 하루에 2명에서 6명 사이로 증가해 오름폭은 줄어든 상태입니다. 확진자와 접촉한 자가격리 인원은 열흘 만에 6명에서 2,400여 명으로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확진 검사를 받은 사람 역시 21일 600여 명에서 현재는 7,600여 명으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확진자의 감염 경로를 보면 온천교회 관련 확진자가 30명, 신천지 연관 5명, 대구 관련 12명, 이들과 접촉해 감염된 사람이 26명입니다. 이외에 청도 대남병원 1명, 기타로 분류된 5명이 있습니다. 연령별로 보면 최연소 확진자는 부산 79번 확진자로 2015년생입니다. 부모 중 1명이 신천지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고령 확진자는 부산 6번 확진자로 38년생입니다. 지난주 2명의 확진자가 나와 집단 감염 우려로 코호트 격리된 부산 아시아드 요양병원에선 추가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또 물리치료사와 간호조무사 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 5, 6층 코호트 격리 중인 해운대 나눔과 행복병원 역시 2일 오전 기준으로 추가 확진자는 없는 상태입니다. 개학은 연기되고 다수의 학원이 휴원에 들어갔지만 교육기관에서도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수영초 병설 유치원에서 교사와 직원 4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데 이어 7세 원아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또 부산 70번 여고생 1명은 부산 진구의 한 학원에서 확진자인 부산 54번 강사에 의해 감염돼 확진됐습니다. 이 학생은 지난 2월 17일 22일 학원에 등원했고 이후 밤 편성을 위해 학교에도 들린 것으로 확인돼 접촉 학생과 교사 등 모두 44명에 대해 자율 격리 조치됐습니다. 신천지 관련한 전수조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부산에 거주하는 신천지 신도 16,800여 명에 대한 검사가 진행됐고 신도 중 증세가 있다고 답한 사람은 272명이었습니다. 이 중 2명은 확진 판정을 받았고 146명은 음성 판정, 나머지 124명에 대한 검사가 진행 중입니다. 2일 기준으로 연락이 닿지 않은 신천지 신도는 354명. 앞으로 이들에 대한 경찰과 합동조사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코로나19의 확진자 수와 동선 등에 대한 정보는 부산시 홈페이지를 통해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부산 코로나19 확진자 중 첫 퇴원자가 나왔습니다. 퇴원한 확진자는 부산 50번 30대 여성 확진자로 지난 25일 확진 판정을 받고 부산대병원에서 격리 치료를 받아왔으며 28일과 29일 검사 결과 모두 음성 판정이 나와 퇴원 조치됐습니다. 부산시는 북구 공무원 인재개발원에서 2주간 퇴원자를 격리해 증상을 살필 예정입니다. 네, 어쨌든 사람이 모이는 장소는 되도록이면 가지 않는 것이 가장 좋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전통시장도 출혈을 감수하고 자체적으로 문을 닫는가 하면 종교시설들도 주말 예배나 법회를 중단했습니다. 각계각층에서 위기 극복에 동참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안수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코로나19로 문을 닫은 자갈치 시장. 횟감을 파는 1층과 식당이 있는 2층 모두 불이 꺼진 채 정막만 감돕니다. 손님 대신 오가는 사람들은 어패류를 살피러 온 상인들과 방역 작업자들 뿐입니다. 코로나19 확산이 심화되자 상인들이 자발적으로 운영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시장이 처음 문을 연 이후 75년 만의 휴업입니다. 상인들은 엄청난 재정적으로 금전적으로 손실을 보더라도 먼저 고객의 안전, 우리 상인의 안전, 이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3월 3일까지 저희들이 휴장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확산되고 더 확산되고 이러면 또다시 회의를 한번 열어보고 좀 더 이 휴장 기간을 연기를 하든지. 종교계에서도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천주교 부산교구는 모든 성당 미사와 모임을 오는 9일까지 중단합니다. 사찰들도 법회를 중단했습니다. 전염의 그 형태이기 때문에 변동도 있겠지만 일단은 지금 잠복기를 생각하면 아마 3월 10일 정도까지는 좀 잠정적 폐쇄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종단의 방침이니까 그 이후에 이제 모습은 또 어떤 추이를 봐야 되겠지만 일단 3월 10일로 기한을 정했습니다. 공공기관이나 관광객들이 모이는 부산 곳곳의 시설들도 문을 닫았습니다. 부산 42개 도서관을 비롯해 국립부산과학관 등은 지난달 말부터 잠정 휴관에 들어갔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수그러들기 전까지는 부산 시티투어 버스나 영도대교 도계 행사도 재개되지 않을 전망입니다.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최선책이 운영 중단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 멈춰버린 도시에서 모두가 한마음으로 코로나19의 빠른 종식을 바라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여전히 마스크를 구하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이렇게 마스크 대란이 일어나다 보니 이를 노린 범죄도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불법으로 마스크를 만들고 판매한 일당, 그리고 기껏 만든 마스크를 시중에 내놓지 않고 창고에 쌓아둔 업체가 적발됐습니다. 보도에 김한식 기자입니다. 시중에서 구하기 힘든 마스크가 현관 입구에 가득 쌓여 있습니다. 방 안에서도 마스크가 들어있는 박스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부산의 한 모텔에서 마스크를 제작해 판매한 A씨 등 일당 3명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일당은 온라인을 통해 포장 비닐과 원단을 구입한 뒤 불법으로 마스크 2만 장을 제작해 개당 3,500원을 받고 판매한 혐의입니다. 판매 수량은 6,800개에 달합니다. 이들이 불법으로 제작한 마스크는 제조사 명칭과 제조 일자, 사용기한 등 의무 기재 사항이 전혀 표시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단속된 마스크는 정식으로 등록된다든지 허가를 받지 않은 제품이기 때문에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경찰은 또 마스크를 매점 매석한 제조업체도 적발했습니다. 해당 업체는 마스크를 제조한 뒤 고파로 유통하지 않고 창고 4곳에 28만여 개를 보관해오다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마스크 가격이 폭등하다 보니까 짧은 기간 안에 많은 돈을 벌 것이라는 그런 안일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경찰은 마스크 대란을 이용해 마스크를 불법으로 제작, 유통하거나 매점 매석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기장군이 전 군민을 대상으로 마스크와 손소독제를 배포하고 있는 가운데 소화용 마스크를 추가 배부합니다. 기장군은 2일부터 가정 양육 또는 기장군에 주소를 두고 있지만 사정상 타 지역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이용 중인 유아와 어린이에게 소화용 마스크 5만 매를 읍면사무소와 복지팀을 통해 배부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장군은 이에 앞서 마스크 105만 매 중 1차분인 35만 장을 각 세대당 5매씩 배포했고 오는 4일 2차분을 배부할 예정입니다. 기장군은 마스크와 손소독제, 방역 인력 등을 위해 지금까지 55억 5,900만 원의 예비비를 확보한 상태입니다. 부산교육청이 개학 연기에 따른 학생들의 학습 결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초등 원터치 공부방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초등 원터치 공부방은 학생들이 학교에 가지 않더라도 가정에서 담임 선생님이 제공하는 주간 학습 계획안에 따라 스스로 온라인으로 학습이 가능합니다. 학생들은 부산 이학습터를 통해 자신이 원하는 과목의 학습 주제별 인터넷 주소를 선택해 학습할 수 있습니다.
부산시의회가 당초 2일 개회 예정이었던 제284회 임시회를 2주 뒤로 연기했습니다. 코로나19 대응 추경안을 편성할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인데요. 임시회 기간도 기존 12일에서 사흘로 줄이고 우선 추경부터 처리할 계획입니다. 박인배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여파가 부산시의회에까지 영향을 미쳤습니다. 부산시의회는 오는 3월 2일 개회 예정이던 제284회 임시회를 16일로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극복 추경 예산안을 마련하기까지 시간을 벌기 위한 겁니다. 당초 12일이었던 회기도 3일로 줄이고 추경 예산안 심의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이번 사태처럼 감염병 확산 등을 이유로 예정돼 있던 임시회 일정을 미루거나 축소하는 것은 부산시의회 개원 이래 처음 있는 일입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예산은 크게 방역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나뉩니다. 의회는 비교적 시간이 걸리는 지역경제 활성화 예산 준비 때문에 임시회 연기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방역에 필요한 예산들은 급하게 저희가 재난기금이나 이런 것들을 동원해 쓸 수 있지만 사실은 실제로 피해를 보고 있는 우리 자영업자들이나 중소상공인들을 위한 정책들은 피해 형태도 조사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어떻게 지원해 드리는 게 좋은지에 대한 조금 준비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오는 3월 16일 임시회에서는 추경안을 신속하게 통과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시정 질문 등은 다음 회기로 넘길 예정입니다. 회기를 3일로 줄인 것도 시와 교육청이 코로나19 대응에 행정력을 집중하도록 해 추경을 우선 처리한다는 의도입니다. 앞서 코로나19 비상대응체계로 전환한 부산시의회는 과감한 지원과 현장 중심이라는 대응 원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절차나 예를 들면 뭐 그런 것들을 따지기보다는 할 수 있는 지원을 다 하겠다라는 자세로 임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현장에서 들리는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지금 시나 우리 중앙정부가 하고 있는 대책들이 현장에 정말 밀착되어서 잘 전달되고 있는지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시는지 저희가 늘 체크하면서 이 결과들을 부산시와 중앙정부에 피드백해 드리고 한편 의회는 코로나19 불안해소센터를 설치하는 등 지역 현안별 영향을 점검하고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HCN 뉴스 박인배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과 경영난 등의 위기를 함께 극복하기 위해 건물주들이 자발적으로 상생의 손길을 내밀고 있습니다. 부산에서도 자영업자를 위해 한시적으로 임대료를 내려주는 이른바 착한 건물주 운동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박재한 기자입니다. 곳곳에 임시 휴업 간판을 내건 가게들이 눈에 띕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유동인구가 줄어들자 상인들은 심각한 매출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경기 부진까지 겹친 자영업자들에게 매월 나가는 임대료는 큰 고민거리입니다. 이런 큰 어려움 속에 최근 덕천 젊음의 거리 일부 건물주들이 임시로 임대료를 면제하거나 내리기로 결정했습니다. 각자 다 어렵죠. 어려운데 건물 주인으로서 또 보기 와서 차라리 여기 안 보면 괜찮은데 보니까 힘들더라. 그래, 내 자신이 느꼈지. 그래서 내가 일시적으로 좀 인하를 좀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해 스스로 임대료를 낮추는 이른바 착한 건물주 운동은 지난달 전주 한옥마을에서 시작됐습니다. 이러한 임대료 인하 움직임은 부산의 다른 상권에서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전포 카페거리 등 부산의 번화가에서도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내리겠다는 건물주들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도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임대인이 임대료를 낮추면 그 절반을 정부가 부담하기로 한 겁니다. 임대료 인하분의 50%를 소득세와 법인세에서 감면해 줍니다. 특정 시장의 20%가 넘는 점포가 임대료 인하 혜택을 받으면 해당 시장에 노후 전선 정비와 스프링쿨러 설치 등이 지원됩니다. 이런 계기로 해서 여러 점주님들이 동참을 해가지고 코로나를 좀 헤쳐 나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하려고 이런 지금 취지의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동참을 해가지고 소상공인들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갑자기 닥친 위기에 맞서 상생의 노력으로 보다 많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혜택을 입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티보로드 뉴스 박지한입니다. 해운대구는 지난달 28일 보건소에 감사의 편지가 도착해 잔잔한 감동을 전해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해운대구 보건소에 배달된 작은 택배 상자에는 체온계와 손글씨 편지가 들어있었습니다. 편지는 지난달 해운대를 방문했다 발열 증세가 있어 해운대 보건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진주에 사는 한 대학생이 쓴 것으로 구급차로 진주까지 귀가를 도와준 것에 대한 감사의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 달째 비상근무 등 경무에 시달리고 있는 보건소 직원들은 정성이 담긴 손편지에 큰 감동과 위로를 받았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부산시가 2월로 종료할 예정이던 지역화폐 동백전의 10% 캐시백 행사를 이달 31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음식과 숙박 등 소상공인 생업 분야 전반에서 고객 감소가 이어져 매출이 급감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부산시는 소상공인을 돕고 시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 인센티브 지급 기간을 연장한 만큼 현명한 소비에 적극 나서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부산 출신 가수 강다니엘의 팬으로 구성된 팀 어벤져스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부산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로 510만 1,000원을 기부했습니다. 이번 성금은 부산 지역 취약계층을 위한 마스크 지원금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강다니엘 팬 팀 어벤져스는 지난해 11월 강다니엘 첫 단독 팬미팅 기념으로 쌀 200kg을 기부한 데 이어 지난해 12월에는 연탄과 난방 유류비 기부 등 나눔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부산시가 지역 관광기업과 연계해 청년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부산형 청년 관광 전문가 양성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 사업은 호텔과 여행사 등 부산의 관광 관련 기업이 만 39세 미만의 부산 청년을 고용하면 2년 동안 인건비를 80%까지 지원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부산 비즈니스 호텔과 한울 항공 여행사 등 19개 부산 관광 관련 기업이 선발됐으며 모두 20명의 부산 청년이 2일부터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3월 3일) 기상정보입니다. 3일 화요일 부산의 아침 최저기온은 5도, 낮 최고기온 13도를 보이겠으며 구름 조금 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전국 날씨입니다. 전국에 대체로 구름이 많이 끼겠으며 동해안은 흐리고 강원, 영동 밤까지 비 또는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상에 매우 강한 바람이 불겠고 물결이 높게 일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주말까지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으며 낮 기온은 12도에서 13도를 유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